안녕하세요. 알프스가 떠오르는 나라 중립국의 대표주자 스위스에 대해 말해볼까 합니다. 렛츠고! 스위스는 지리적으로 동쪽으로는 오스트리아, 서쪽으로는 프랑스, 남쪽으로는 이탈리아, 북쪽으로는 독일까지 와우! 유럽의 강대국들에 둘러싸여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등불 같은 나라였습니다. 헌데 이런 나라가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 체결 이후 400년이 넘도록 전쟁에 휘말리지 않고 중립국의 위치를 지켜왔다니 놀랍지 않으십니까? 면적은 남한의 3분의 2 크기에 인구 850만의 작고 가난했던 나라가 오랜 기간 중립국의 위치를 지켜올 수 있었던 역사와 그 이유에 대해 파헤쳐보겠습니다. 1032년 이래로 스위스 전역은 신성로마 제국의 영역에 속해 있었습니다. 1291년 우리, 슈비추, 운터발렌 3개주가 헬베티아 동맹을 결성하면서 스위스가 건국되었고 1315년 모르가르텐 전투에서 레오폴드 1세의 군대를 격파한 이후 동맹에 참여하는 주가 늘어났습니다. 이후 끊임없는 신성로마 제국의 공격을 막아내며 험난한 역사를 겪게 됩니다. 1499년 수바벤 전쟁에서 승리하며 바젤 조약을 통해 실질적 독립을 선언합니다. 허나 스위스 대부분 알프스 산맥으로 이루어져 있었기에 농업과 공업, 나아가 무역까지 shit the fuck이었습니다. 유럽 최빈공국은 따놓은 당상이었죠. 다행히도 알프스의 거친 산악지대에 살았던 스위스인은 심폐기능과 지구력이 뛰어났으며 수많은 전투로 인해 자연스럽게 베테랑 솔저들이 양성되어 있었습니다. 가난했기에 돈이 들어가는 침략전쟁은 꿈도 꾸지 못했고 생존을 위해 용병부대를 조직해 수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고의 질을 보장했던 믿고 쓰는 스위스 용병은 여러 나라들의 전쟁과 분쟁에 코를 박게 됩니다. 특히 노바라 전투에서 독일 용병과 프랑스군을 한 번에 씹어먹어버리며 그 진가를 널리 알리게 됩니다. 어깨에 뽕 좀 넣은 스위스는 1515년 프랑스와 전쟁을 강행하였고 강냉이 다 털리는 대패를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생계를 위한 용병업에 치중하며 중립국으로서의 정책을 고수하기 시작합니다. 신도 이들을 돕고 싶었던 것인지 1618년 30년 종교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유럽 국가가 카톨릭파와 기독교파로 나뉘어 죽기 살기로 싸우기 시작한 것인데 미들맨 이미지가 강력했던 스위스 용병들은 30년간 빚을 발했고 많은 용병들이 생명을 담보로 조국과 가족을 먹여 살린 것입니다. 용병들을 가져다 쓰면서도 주변 강대국들에게 있어 스위스의 지리적 위치는 군침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언젠가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질 것을 잘 알았던 스위스는 1674년 무장중립의 입장을 선언합니다. 타국의 싸움에 참가하지 않을 것이며 스위스 영토로 어떠한 타국의 군대도 통과하지 못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나홀로 중립을 외치던 스위스의 입장은 1815년 빈회의에서 나폴레옹 전쟁 이후 유럽을 재편하는 작업 과정에 국제적인 인정을 받게 됩니다. 영세 중립국으로서 영원히 중립국 입장을 유지하겠다는 것인데 어디 그게 말처럼 쉽겠습니까? 허나 그 어려운 것을 이들이 해냅니다.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올리 빌레 장군의 철저한 수비로 피해를 전혀 입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이 동맹국이었던 이탈리아와의 빠른 보급을 위해 알프스 통로를 점령하려 했지만 알프스 통로 폭파와 게릴라전을 통해 대처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아 독일의 침략 의지를 꺾기도 했습니다. 빈회의에서 네덜란드와 벨기에도 중립국으로 인정받았지만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에게 점령당한 것과 비교할 때 만일을 대비해 전 국민이 평소 예비군으로 활동하다가 전시에는 강대국도 얕볼 수 없는 강력한 군사력으로 대처 가능했다는 것이 스위스가 중립국의 위치를 잃지 않을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이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대부분의 유럽국은 엄청난 복구 비용으로 재정난에 허덕였으며 불가피하게 세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반대로 영세 중립국이었던 스위스는 세계대전 속에서도 큰 피해를 보지 않았기에 낮은 세율을 유지할 수 있었고 이에 있는 자들은 자국의 세금 폭탄을 피해 스위스은행에 돈을 맡기게 됩니다. 스위스가 조세 피난처로 등장하게 된 배경에는 이러한 사정이 있는 것이죠. 역사적 경험을 토대로 현재 스위스는 고도의 장비를 자랑하는 강력한 군대가 있고 국민에게는 병역의 의무가 있습니다. 타국 간의 전쟁에는 관여하지 않지만 우리를 건드리면 용서하지 않겠다는 스위스입니다. 이처럼 강력한 국방력으로 영세 중립국의 위치를 확고히 했으며 영세 중립국의 이점을 통해 금융사업, 국제기구 및 다국적 회사 유치가 가능했으며 시계산업, 직물 섬유화학산업 등을 기반으로 1인당 8만 달러의 부국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역사적 입장으로 어느 편에도 설 수 없었던 우픈 상황의 영세 중립국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의 주절거림은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